2024년 9월 19일 이정훈입니다. 북한이 대량으로 오물 풍선을 띄우고 지금 미사일을 연속으로 발사하는 시험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발전시켜온 킬체인과 KAMD, KMPR을 무력화하기 위한 준비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KAMD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우선 사실부터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죠. 9월 18일 북한이 내륙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북한이 그 사실을 스스로 공개했습니다. 4.5톤 초대형 상용 탄도를 장착한 미사일을 쐈다는 겁니다. 4.5톤. 우리 현무 5랑 같은 무게죠. 북한은 발사하는 장면과 이 미사일이 떨어지는 장면을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평양 인근에서 쏴서 함경도 어디 내륙에 떨어뜨린 것이 확실합니다. 성포 11형. 네. 북한판 이스칸데르. 우리도 러시아 이스칸데르 토대로 현무 2B를 만들고 거기서 발전시켜서 4.5톤 또 8톤짜리 탄도를 싣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는데 북한도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북한은 서해 쪽으로, 이번엔 내륙이 아닌 서해 쪽으로 8발자 아라비아 숫자 8자 비행으로 이렇게 순항미사일을 같이 발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섞어쓰기 연습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섞어쓰기에 굉장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언론은 9월 18일 날 모스크바 북서쪽으로 380km 떨어진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500km 떨어진 트베레주 토로페츠 마을에 있는 러시아군 무기고가 우크라이나군 드론대의 공격을 받아서 드론대의 자폭으로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다. 그래서 러시아가 갖고 있는 S-300, S-400, 이거는 미사일 잡는 미사일, 방공 미사일이죠. 그 다음에 이스칸데르, 지대지 미사일, 이런 미사일과 포병 탄약 등이 대거 폭발했다라고 합니다. 200에서 240톤 규모의 고성능 폭발이 폭발해서 우주에서도 그 폭발하는 장면이 잡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모스크바 근처에 있는 무기고를 때린 거는 우크라이나의 드론인데 드론은 때로 공격했습니다. 요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북한이 또 21번째로 오물풍선을 띄웠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군부는 아무 방어도 못하고 떨어지면 신고해달라, 손대지 말라,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7일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는 카츄샤 로켓, 그 다음에 RPG-7 이런 거를 쏘면서 무더기로 쐈습니다. 특히 카츄샤 로켓을 무더기로 쐈는데 우리의 KAMD처럼 이스라엘은 아직 이름을 제가 알지 못해요. 미국은 MD라고 하죠. 이스라엘도 이스라엘판 MD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KAMD처럼. 이스라엘의 MD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면은 짧게 날라오는 거는 아이언돔으로 맞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천궁으로 맞는 거는 다비드 슬링이라고 하는 미사일로 맞고, 그 다음에 멀리 날라오는 거는 에로로 막습니다. 에로. 그래서 그들은 높이 멀리 날라오는 거는 3단계로 에로로 맞고, 중간으로 오는 거는 데이비드 슬링, 낮은 단계로 오는 거는 아이언돔으로 맞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네판 MD를 구축해 놨는데, 하마스가 갖고 있는 무기가 장거리, 중거리는 없고 단거리로 날라오는 건데, 이거를 아이언돔이 막아줘야 되죠. 근데 아이언돔이 막을 수 없을 만큼 대량으로 카츄샤 로켓을 발사하니까 아이언돔이 다 못 막죠. 그래서 피해를 입었고, 피해를 입는 틈을 타서 하마스의 특공대가 이스라엘 영역으로 들어와서 수백 명, 한 300명 정도의 인질을 잡아가고 상당한 사람들을 죽였죠. 그 인질을 잡고 이제 전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그랬는데 네타냐후 정권이 전면적인 반격 재선을 하면서 지금 잡혀간 인질 중에 일부 풀어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금 숨진 걸로 보입니다. 인질을 붙잡고 질질 끌려고 했던 하마스의 작전은 실패했고 이스라엘은 거의 하마스를 소탕해 가고 있습니다. 자, 작년 10월 7일부터 이 MD 체계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이 된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MD로 막을 수 없을 만큼 무지막지하게 쏘아대면 뚫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뚫렸던 거예요. 그 똑같은 방식을 이란이 이스라엘 향해서 드론과 단거리 미사일을 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란하고 미국이 거의 완벽하게 막아냈어요. 이란도 이스라엘 능력이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당했지만은 올 여름인가요? 300몇 발을 쐈을 때 다 막아냈었죠. 아마 지금 이스라엘도 그 아이언돔하고 데이비드 슬링, 그 다음에 에로를 막 급작스럽게 대량 생산하고 있을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자, 북한이 오물풍선을 띄우는 걸 우리가 가볍게 보고 제가 드론 작전사를 통해서 저걸 요격시켜라 그랬는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이 이걸 띄우면서 다량으로 띄웠을 때 한국군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한 발, 한 개, 두 개에는 격추시킬 수 있겠지만 수백 개가 날라왔을 때 그 중에 몇 개나 잡는가? 못 잡는다면 한국 방공망에, 즉 KAMD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KAMD는 미국을 상당히 의존합니다. 높이 올라오는 건 미국의 사드가 막아주고 중간 단계로 올라오는 거는 한국의 천공하고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패트리어트라고 하는 팩2, 팩3가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낮게 날아오는 거는 현재 우리는 벌컨포로 막는 거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언돔이 없습니다. 지금 북한은 우리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때릴 수 있는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그 다음에 순항 미사일, 그걸 쏘게 되면 우리 미국의 사드하고 우리의 천공 팩3가 막아줘야 되는데 워낙 많이 쏘게 되면 못 막겠죠. 그 다음에 순항 미사일, 탄도미사일 동시에 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방에서는 걔네들 방사포, 단거리 방사포를 무대기로 쏴대면은 우리는 지금 마땅한 방법이 없죠. 드론까지 한꺼번에 띄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KAMD는 무력화된다는 거죠. 그걸 연습하는 게 지금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걸 사전에 바로 공개하면 눈치채니까 오물풍선을 계속 몇 개씩 띄워보는 거예요. 그 중에 상당수는 바람 때문에 북한으로 떨어지겠지만 일부는 우리 쪽에도 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국이 KMD를 만들어 왔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막았거든. 능력을 떠보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공개를 안 하는 건지 일부러 안 막는 건지 우리 능력을 감추기 위해서 안 막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능력이 없어 못 막는 거지.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자기들이 드론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드론, 그 다음에 걔들의 단거리 방사포, 그 다음에 한국을 때릴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쏴서 한국의 KAMD를 무력화한다. 그런 다음에 전방에 있는 부대들이 서쪽부터 4.251 군단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무너진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는 핵무기를 갖고 항상 때릴 위협을 하고 또 때릴 수도 있고. 네. 우리 삼축체계 처음에 킬체인을 이스라엘도 가동하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아이언돔부터 했는데 아이언돔이 뚫려버리고 쏟아져 들어왔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고 수백 명이 죽고 수백 명이 잡혀갔습니다. 북한은 바로 그걸 노리는 거죠. 자, 이 똑같은 방식을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우크라이나가 벌떼로 드론을 보내서 러시아의 미사일 기지를 파괴했습니다. 이제 벌떼 공격에는 강대역도 뚫립니다. 그러면 북한이 드론하고 미사일하고 방사포를 계속 쏘아대면 우리도 뚫린다는 얘기죠. 그걸 하기 위한 사전 연습으로 지금 오물 풍선을 띄우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오늘인가요? 체코로 가죠. 대통령이 체코 가서 원전 세일즈 마침표 찍는 순간에 오물 풍선을 엄청나게 띄우거나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를 할 때 엄청나게 띄워갖고 행사장 떨어지게 한다든지 그 자기는 즐거우면서 우리의 허점을 발견하는 거죠.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KAMD를 무력화합니다. 우리는 킬체인을 먼저 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한 번에 뚫어내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이 떼거지 공격을 북한의 떼거지 공격을 막을 방법이 있느냐. 방법은 이스라엘이 보여줬죠. 헤즈볼라를 향해서 먼저 선제 사격을 했고 그 다음에 날라오는 걸 막았고 그 다음 걔들이 응징보복을 했습니다. 이번에 삐삐 공작을 하기 전에 우리도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떼거지로 오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한국군이 다음 달 1일 날 전략사령부를 만듭니다. 우리의 현무 세스 전폭기, 그 다음에 3,000톤급 이상 잠수함
함대지 미사일 쏠 수 있는 거, 그걸 갖고 그런 전력으로 전략사령부를 만든다고 하는데, 전략사령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KAMD가 지금 더 급해졌어요. KAMD는 공군에 있는 미사일 방어사령부가 그대로 하는데, 지금 공군에 준비된 미방사의 전력으로는 북한이 떼거지로 쏘는 드론, 단거리 미사일, 방사포 못 막을 겁니다.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가지고 KMD를 강화해야 될 거고, 동시에 킬체인을 먼저 때릴 수 있는 연습을 대통령부터 합참의장, 전원이 연습을 해야 될 겁니다. 저는 지금 북한이 준비하는 떼거지 공격이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러할 때 민주당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공격, 또 미사일 섞어쓰기, 이런 것에 대해서 일체 얘기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도 답답하지만, 가장 최대의 정당인 민주당이 특검법이나 통과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면서 안보 문제에는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걸 더 우려하는 바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민주당한테도 북한의 오물풍선 집단 투척, 미사일 섞어쓰기에 대해서 왜 아무 얘기가 없느냐, 너희 의견은 무엇이냐, 강한 질타를 해주실 것을 고대하는 바입니다. 저희 분석이었습니다.